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연휴와 축제로 모처럼 지역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행 주간인 2주 동안 550만 명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 행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절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강현욱 전 지사는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천여 명의 여성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전북 민심 잡기가 치열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경기도 연휴를 맞아 또 다양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공연과 할인 혜택을 늘리며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노동자만 쉬는 반쪽 휴일이지만 관광지마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이 상인들은 그저 반가울 뿐입니다. 손님들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사다 주시는 것 같아요. 관광업계가 모처럼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 3일만 휴가를 내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다 보니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는 3배 정도는 더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부산에서도 1박 2일 일정으로도 3배, 5배 정도 많이 와 있어갖고. 전주 한옥마을은 주말과 휴일 동안 10만 명가량이 방문했고 체험형 놀이공간인 임실치즈 테마파크에는 1,700명이 다녀가면서 체험객을 추가로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숙박업소는 대부분 예약이 끝나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국제영화제랑 연휴 기간 겹쳐가지고 가족 단위 관광객분들이 많이 지금 호텔 예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5월 3일, 4일, 5일 정도는 지금 만실이 된 상태시고 다음 주까지 2주간 이어지는 봄 여행 주간에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늘어난 550만 명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맛집과 숙박업소, 상점 등의 가격 할인을 적극 유도하며 실속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할인과 공연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방문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원의 축제 관광지를 둘러보는 순환 관광버스 등 여행 상품들도 호응 속에 판매되고 있어 황금 연휴 기간 지역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개막 엿새째에도 다양한 영화 상영과 부대 행사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아픔을 담은 일본 영화 후쿠시마의 어머니들과 화가 이중섭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중섭의 눈 등 국내외 영화 50여 편이 상영됩니다. 또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마이클 윈터바텀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관객에게 해설하는 순서도 마련되며 영화의 거리에선 인디밴드의 연주가 펼쳐져 축제 흥을 돋울 계획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전북에서 표심 경쟁이 치열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김하윤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을 주로 돌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해온 홍준표 후보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했던 것과 달리 처갓집을 부안해둔 전북의 사위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나온 사람 쭉 보십시오. 전북 도민이 한 사람 있는가? 내가 1년 4개월 동안 전라북도 도민을 했고 또 전라북도 사위고. 홍 후보는 새만금에 대해 중국의 홍콩처럼 기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치안과 환경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고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끌어들여 인구 200만 명 도시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0% 이상 지지가 있어야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등 표심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습니다. 전북은 20% 정도는 밀어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호남 민심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강현욱 전 전라북도지사는 안철수 후보가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기지로 만들 후보라며 중앙선대위 새만금 고문직을 수락하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새만금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소신과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있다면 거기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여성 1,101명은 문재인 후보가 성평등과 여성의 고위직 진출 등을 보장할 후보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차별이 사라지고 남녀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종반전으로 접어든 대선. 각 당 도당은 도내 시군을 돌며 집중 유세에 나서는 등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민의당이 꺼내든 전북 중심 정권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정동영 의원이 문재인 후보는 전북에서 표만 필요할 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자 억지 부리기라며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전북은 관리 대상일 뿐이라며 안철수 후보가 돼야 전북 중심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는 제127회 세계 노동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노동 행위로 여전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노동절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김제의 한 식품 공장에서 일해온 필리핀 출신의 34살 조지 씨는 다음 주 고향으로의 출국을 앞두고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2달치 월급과 퇴직금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업주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Spend what they need. For example, is for my children. They can buy what they need, food, like for example in hospital. 익산시 황등면의 석재공단. 돌가루를 뒤집어 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스크 하나 없이 작업에 한창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석재공장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해진 업무 외에 마음대로 부려먹다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노동사각지대에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부당 노동 행위 건수는 최근 2년간 도내에서만 40여 건에 이릅니다. 일반 시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우리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먼 곳에서 온 이웃 아저씨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노동의 가치는 인종 또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지만 차별 행위가 여전한 만큼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사드 기습 배치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전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 정부가 국내 대선 전국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대 혁신 신규 사업에 도내에서는 전북대 한 곳만 선정됐습니다. 미래부는 어제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 사업과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 등의 19개 사업단을 선정했는데 도내에서는 전북대만 차세대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됨에 따라 현장 맞춤 사업 2.3대 1, 차세대 사업 3.8대 1 등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완주군이 지역 행사나 축제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마실축제에서 놓쳐서는 안 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올해부터 각종 축제와 행사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 참여 10% 할당제를 추진합니다. 축제나 행사 준비 과정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예산 10% 정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과 부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위원회에도 청년 위원들이 10% 이상 참여하고 있고요. 5월에 열리는 프로푸드 축제에도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오는 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5회 부안 오복 마실축제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11가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복받는 날 퍼레이드와 위도 띠벤 놀이 체연, 그리고 가위바위보 대회, 부안 맑은 물총 페스티벌 등입니다. 제5회 오복 마실축제를 주민과 관광이 직접 참여해서 참여형 축제로 만들어가고 재미와 볼거리를 많이 선사하겠습니다. 임실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7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날에는 오수 의견공원에서 기념행사와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열리고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남원시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94건을 정비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과 주민이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운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전망대를 중심으로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해안가 산책로와 포토존을 만드는 등 주변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1973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기상 관측 이후 4월 기온으로서는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임실은 최고 기온 28.9도로 관측 이후 4월 기온으로는 세 번째로 높았으며 같은 날 남원은 29.1도로 다섯 번째, 장수는 27.5도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수인성과 식품 매개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어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20세 이하 월드컵 전주 경기를 앞두고 오염지역 참가국 선수단을 대상으로 특별 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의사 환자 발생에 대비해 사전 차단과 방역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군산과 전북 경제의 대들보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달 10일 진수식을 끝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조선소가 문 닫은 것만은 막아보겠다며 100만 명의 서명까지 받았던 도민과 군산 시민의 염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도크와 165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군산조선소는 해마다 대형 선박 12척 이상을 건조하며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군산 경제에 큰 힘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건조 배정 물량이 줄고 협력업체 절반은 파산하거나 문을 닫았으며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실직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주변 식당가는 썰렁해진 지 오래고 관련 학과 학생들은 공무원 준비 등 진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폐소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라북도가 폐쇄를 막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군산조선소 존치를 무작정 현대중공업 결단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다행히 마지막 선박 진수식에 앞서 9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 대우조선해양 특혜를 멈추고 선박번득기금 1조 6천억 원을 활용해 군산조선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물량을 발주하는 분발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군산조선소의 운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도쿠가 폐쇄되면 지난 10여 년간의 시간을 투자해 구축된 인프라의 손실이 막대하고 재가동 시 1년 이상의 인력 확보와 시설 운영 구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산조선소 존치를 갈망하는
도민들을 위한 새 정부의 선물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도배와 장판, 지붕 개량 등의 주거 환경 개선 희망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장애인과 고령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일종미술관 등록을 기념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오감 체험형 기획전을 오늘부터 마련했습니다. 솜리 가야금 연주단이 오늘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모레 모교 국악예술무대의 두 번째 이야기로 엉뚱발랄 전통이를 선보입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교동아트미술관이 오는 7일까지 신흥우전을 갖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른스트 놀팅 하우프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모레부터 7일까지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완주 전국민속 소싸움 대회가 모레부터 닷새간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애견인들의 축제 제33회 애견문화제가 모레부터 나흘간 임실군 의견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2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오늘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15대 심수관 선생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남원 25도 등 23도에서 28도의 분포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